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마늘의 생육 호조에 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과 제주에서 주로 재배되는 남도종을 중심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선제적으로 500헥타르 이상의 면적을 조절했지만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햇마늘 생육 상황이 예상보다 더 좋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육호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도입한 마늘 양파 실측조사 결과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지난 9일 농경연의 제4차 실측 결과에 따르면 경북과 전남, 충북은 마늘 생육이 지난해보다 좋거나 매우 좋은 상황이고 제주는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온과 일조 시간, 강수량 등 주산지의 기상 여건이 평년보다 좋았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농가들도 작황 호조가 전망된다며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도종은 상당하게 올해도 어려움을 이렇게 겪을 거라고 보는데 작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조금만 좀 이렇게 대책들을 가져가면 남도 쪽도 좀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작황이 아주 좋게 되고 또 병충해 방제도 충분히 해서 마늘은 상당히 특히 남도종 마늘이 너무 많다. 추가적으로 한 600헥타에서 1000헥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선행적으로. 햇마늘 생육호조는 실제로 가격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농경연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깐마늘 도매 가격은 지난해와 평년 대비 각각 32%, 40% 떨어진 킬로그램당 3,875원을 기록했습니다. 농경연은 2019년산 저장 마늘의 품위가 떨어지고 올해 산 햇마늘의 생육이 좋아 업체의 출고량이 많아지면서 공급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산지를 중심으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초 선제적인 사전 면적 조절 대책을 발표하고 한 달간 509헥타르의 면적 조절을 실시해 농가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늘 농가들은 이처럼 추가 대책 역시 마늘 수확 전인 5월 초 안으로 나와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으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 놓치고 나면 결국에는 뒤에 많은 예산을 또 쏟아붓고도 결국에는 가격이 안 잡히는 그런 결과를 낳을 거거든요. 어느 선까지 시장 시세가 형성되지 않으면 정부 수매를 이렇게 하겠다. 그런 또 추가 발표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저장되는 수매 물량은 가격이 하락하면은 시장에 출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정부에서 격리를 하겠다. 그런 것도 좀 빠르게 발표를 해줘야. 전국 마늘 생산자 협회 측은 지난해 산 재고 마늘 3,000톤 시장 격리, 사전 면적 조절 1,000헥타르 추가 시행, 수매 비축 계획 우선 발표 등을 지난달 말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조만간 마늘 산지 생육 동향 점검과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제2법 예고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SF 폐업 지원금이 당초 예고된 규모보다 대폭 줄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코로나19 등 다른 전염병으로 인한 폐업 사례와의 형평성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지만 파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제2법 예고했습니다. 제2법 예고된 개정안에는 연간 출하 마리수 곱하기 연간 마리당 순수익 곱하기 2년을 폐업 지원금 산출 계산식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또 폐업 지원금을 받은 후 4년 이내에 다시 돼지를 사육할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양돈 농가들은 농식품부의 제2법 예고를 두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2법 예고에 앞서 이달 초 입법 예고됐던 가축 전염병 시행령 개정안에는 3년치 순수익을 폐업 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재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2년치 순수익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2법 예고를 하면서
농가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기존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게 됐습니다. 지금 조금 못 맞추는 사람들은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이 거의 통보식이잖아요.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예상 규모를 축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폐업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금 코로나나 이런 거는 지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 간 협의를 해서 2년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양돈 농가들은 폐업 지원금의 범위가 축소된 것뿐만 아니라 축사시설 잔존 가치에 대한 보상이 빠진 점을 두고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양돈업은 설비 투자의 비중이 큰 사업이기에 이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ASF로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농가가 모인 ASF 희생농가 비상대책위원회는 ASF 중점 관리 지역인 포천, 양주 등 경기 강원 북부 지역 10개 시군 농가들과 함께 북부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비대위는 북부협의회 차원에서 농식품부 제2법 예고안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의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 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 생각이고 기타 요구사항에 공청회를 그럼 해달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안 되면은 결국 또 시위로 가지 않을까. 한편 대한한돈협회도 기존 개정안대로 3년치 순수익을 보장해 줄 것과 축사 잔존 가치에 대한 보상 및 철거 비용 지원이 추가돼야 한다며 농식품부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온라인 경매가 새로운 판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양파와 무, 배추 등 6개 품목을 장소의 제약 없이 온라인을 통해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권소환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로 농산물 유통 전반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유통 단계를 줄여 효율성을 높인 온라인 경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온라인 경매를 운영한 데 이어 올해 양파, 깐마늘, 배추 등 6개 품목을 선정해 온라인 상시 경매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경매는 판매자가 상품 정보와 금액 등을 입력하면 상품 기획자가 산지를 방문해 상품의 상태, 물량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PC 및 모바일을 통해 입찰이 진행되고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최종 낙찰자가 선정됩니다. 낙찰자가 결제 대금을 입금하면 산지에서 바로 상품이 출고됩니다. 이러한 온라인 경매를 통해 유통 단계가 축소되면 생산자는 출하 농산물의 제값을 받을 수 있고 구매사는 산지 직송을 통해 보다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품 사진만으로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산지에 생생한 영상을 제공하는 신개념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MD분이 산지에서 그 상품을 동영상 촬영해서 구매사가 그 동영상을 보고 경매에 참여하는 형태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고 9월 이후에는 직접 라이브로 보는 그런 경매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신규 온라인 경매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농산물의 온라인 경매를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비대면 거래의 한계를 극복한 온라인 상시 경매. 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은 농산물 유통의 돌파구가 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식용란 선별 포장업 계도 기간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산란계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식용란 선별 포장업 보완에 나섰지만 농가들은 계도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5일부터 식용란 선별 포장업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달걀은 모두 달걀유통센터 GP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전면 시행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양계협회는 광역 GP가 농가 수 대비 충분하지 않아 기존 계약 농가의 달걀 처리를 제외한 신규 물량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농장이 직접 GP를 갖추기엔 설치비를 포함한 초기 투자 비용이 과도해 농가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가 예상되자 대한양계협회는 계도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 마리수가 1만 마리 이상인 중소규모 농가에 한해서 단계별로 제도를 적용하자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계란이 대량으로 유통될 유통센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식용란 선별 포장업장 건립 비용이 생각 외로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식용란 선별 포장업 계도 기간 종료를 앞두고 관련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엔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식용란 선별 포장업과 축사 간 거리 기준이 신설됐고 사용 마리수가 1만 마리 미만인 소규모 농장을 대상으로 식용란 선별장 의무 예외 확대와 판매 제한 완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더해 농가가 유기식품 인증과 햇섭 인증을 받은 경우 소비자 직거래를 포함 유통 판매까지 허용하는 내용과 햇섭 인증 취소 범위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닭을 사육하는 축사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 선별 포장을 하는 장소를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작은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직접 검사를 하는 경우에 면제를 하게 했고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또 면제를 해서 소규모 양계 농가의 영농 행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도화했습니다. 이 밖에 식약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점차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도 기간이 끝나고 식용란 선별 포장업이 전면 시행되면 산란계 농가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농산물 꾸러미, 재해대책 경영자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대한 정책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대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 불안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등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지원된 농축산 경영자금에 대해 1,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업종합자금과 같은 정책자금 대출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농업인들의 금융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농산물 가공업자, 농촌관광업자 등이 농업종합자금을 재대출할 경우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일부 상환하지 않아도 전액 재대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영농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판매량 감소를 겪은 농업인은 기존의 농협을 통해 받은 농업용 대출을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농업인들한테 조금이나마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경영 안정 자금들을 확대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 재해대책 경영자금에 대해 244개의 농가가 총 62억 원을 대출해 경영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군산 원예농협이 군산 관내 7개 농협과 군산대, 군산시와 공동 개발한 끓여 먹는 군산 짬뽕 라면과 부셔 먹는 라면 스낵인 뽀사뿌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은 농협에서는 최초로 만든 라면과 라면 스낵으로 군산의 대표 특산물인 흰찰 쌀보리를 주 원료로 사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1월 14일 출시된 후 13만 개가 완판됐으며 현재 오프라인으로만 30만 개가 넘게 팔렸습니다. 찰보리가 좀 풍년이 뒤면 찰보리 가격이 지지대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라면을 활용해서 보리를 소비처를 왕성하게 한다면 찰보리 가격을 우리가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군산 원예농협은 지난 7일 뉴질랜드에 이 제품을 첫 수출했으며 앞으로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시장 개척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는 올해 3억 원을 투입해 방역 평가가 우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물품 및 예방약품 등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도내 햇섭 인증 농장이 우선순위가 되며 도는 시군에서 추천한 농가를 대상으로 서류 검토 및 현장 검증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농가는 1,00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됩니다. 도 관계자는 도내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식품 시장의 온라인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 오는 5월 미국 아마존에 전라남도 브랜드관을 개설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도는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발굴해 미국 내 온라인 시장 조사를 거쳐 마케팅 비용을 품목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는 향후 5년간 200개 이상의 전남 제품 입점과 750만 달러 이상 수출을 목표로 전남도 브랜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 드라이브스루 학습 키트, 온라인 계약 도우미 서비스 등의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도 및 시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 취약 가정의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해 미술 놀이 자료와 학습지 등의 가정 연계 학습 자료를, 또 구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온라인 계약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보다 선제적인 대응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 일상의 다양한 테마로 꾸미는 문화산책 코너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영화관은 물론이고 외출도 자제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상영 중인 문화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는 남산예술센터에서 공개한 연극 7번 국도를 소개해드립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남산예술센터가 연극 7번 국도를 온라인에서 상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상영되는 7번 국도는 주인공들이 서로 거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연출한 것이 독특한 특징인데요. 나도 시내 나가야 하는데 마침 잘 됐지 뭐. 그래도 너무 싸게 해주신 것 같아서. 이 날씨에 밖에서 오지도 않는 버스 기다리고 있는 게 보기 그렇잖아요. 네. 7번 국도는 우리가 길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이들의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님도 잘 계시죠? 그렇지 뭐. 언니는 안 힘드세요? 나? 나는 괜찮아. 속초에서 여기까지 너무 멀지 않나요? 요즘엔 뭐 고속도로도 시원하게 뚫렸겠다. 일도 아니지. 5명의 등장인물들 사이의 갈등과 변화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관객들을 사로잡는 배우들의 대사와 분위기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드라마로 유명한 여명의 눈동자가 뮤지컬로 돌아왔습니다. 여명의 눈동자는 드라마로 방영 시 시청률 50%를 넘기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진행하는 온라인으로 공연 다시 보기에서 뮤지컬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명의 눈동자는 일제강점기인 1943년 겨울부터 한국전쟁 직후 겨울까지를 배경으로 그 시대를 살아야 했던 세 남녀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명의 눈동자는 시대적 아픔과 애절한 사랑 이야기로 많은 이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소리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국립국악원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사랑방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스타로 부상한 젊은 국악인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답게 다양한 장르로 우리의 음악을 연주하는데요. 국악인의 손끝에서 새로 태어나는 악기들의 소리는 물론 토크 콘서트까지 더해져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콘서트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에 내리는 소나기와 천둥번개가 떠오르는 듯한 박지아 씨의 연주. 매주 다른 국악인들의 이야기로 진행되는 사랑방 중계의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책 시간이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